저는 굉장히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양파를 가지고요, 이렇게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 넉넉하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양파하고 대파, 쪽파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대패 삼겹살 볶음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파는 넉넉하게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대파랑 쪽파, 저는 2대 정도 흰대 부분으로 해가지고서는 준비를 할 거거든요. 아주 동그랗게 슬라이스를 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파를 저는 2대 정도를요, 좀 긴 걸로 해갖고 흰대 부분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흰대 부분이 좀 긴 걸로 해갖고 2대 정도를 이렇게 송송 썰어 주시고요. 이제 쪽파예요. 쪽파도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이거는 쪽파 맛으로 드시는 대패 삼겹살 요리예요. 이제 대파 썰은 거에다가 쪽파 썰어 놓은 거를 합쳐주세요. 이제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대파하고 쪽파를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신 후에요, 삼겹살 요리를 드실 때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이 대파나 쪽파, 이렇게 파 종류가 양파, 대파, 쪽파 이렇게 3가지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절이도 하셔갖고 고기에 싸서 드시잖아요. 파절이에 싸서 드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파를 듬뿍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드시면요 훨씬 맛있으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대패 삼겹살 요리를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하고요. 다음엔 통마늘을요 얇게 저며주세요. 다음엔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도 동그랗고 얇게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까지, 청양고추 3개. 예, 이제 재료는 모두 다 썰어진 거예요. 손님 접대하시기에도 좋고요, 바로 상위에 올려가지고 불판 위에서 볶아 드시기도 좋은 요리니까 급작스럽게 손님이 오셨을 때 집에 있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가 많지 않고 조금 멋스럽게 손님 상을 봐드리고 싶을 때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고급지게 손님이 접대받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준비한 재료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소스예요. 매콤하게 만드는 매콤 소스하고요, 또 매콤 소스가 싫으시면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간장 소스를 따로 만드셔갖고 간장 소스에다가 볶아 주셔도 좋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는 매콤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이용해 가지고요 매콤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이제 양념장을 매콤하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양념장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약간 숙성을 시킨 상태에서 버무려서 볶아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대패 삼겹살 볶음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제일 먼저 고춧가루예요. 매콤하게 드시는 거라서 매운맛으로 준비해 주시면 더 좋기는 하지만 약간 중간 굵기의 고춧가루를 3큰술 정도. 저는 대패 삼겹살을 500에서 600g 정도 사이의 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파, 쪽파, 그리고 양파에서 단맛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볶아지면서. 그러니까 설탕량을 좀 줄이는데 그래도 1숟갈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다음엔 진간장, 양조간장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요,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다음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도 1큰술, 2큰술. 제가 계량을 미리 해놨는데 3큰술 정도의 양이에요. 세 큰술 정도의 고추장과 3큰술 정도의 고춧가루,
그 다음에 한 큰술에 설탕, 그 다음에 3큰술에 양조간장이나 진간장. 이 간장이 간을 맞춰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깊은 맛을 내줘요. 요 간장이 필히 들어가야 돼요. 고추장이 들어가도요, 간장은 필히 같이 함께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엔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은 한 큰술 수북하게. 다음에 후추예요. 후추도 이렇게 해서 반 큰술 정도. 고기 요리니까 깎아서 반 큰술. 이제 여기서 감칠맛을 내주는 재료 2가지를 더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올리고당이에요. 설탕량을 한 큰술 정도를 넣긴 했어도 올리고당도 한 큰술 정도의 양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맛술. 미림이나 미양이나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3큰술 정도의 양을 넣어주세요. 이 맛술을 이용해 가지고 농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대면 양념장이 금방 불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세요. 대기는요, 너무 묽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양파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기. 만약에 집집마다 밥숟갈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크게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또 이거보다 제가 만든 양보다요 조금 되다 싶으시면 물을 조금씩 보충해 가시면서 이건 농도를 맞춰주세요.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요, 볼이 넓고 깊이가 있는 팬을 준비하셔갖고요, 예쁘게 돌려 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하고요. 안녕하세요. 색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야채 손질하는 거, 그 다음에 소스 만드는 거,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다가 담음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 갑작스럽게 오셨을 때 냉장고에 남아있는 야채를 가지고요, 활용해가지고 이 담음새만 예뻐도요, 손님 접대하기에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 음식이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좀 볼이 넓고 그 다음에 좀 깊이가 좀 있는 이런 팬을 준비를 해주셔요. 아니면 그냥 일반 프라이팬 좀 넓은 거를 이용하셔갖고 만들어 주셔도 좋기는 해요. 상위에 올려갖고 손님 보는 앞에서 같이 볶아서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이 넓은 팬을 준비해 주시는 게 편하세요. 여기다가요, 제일 먼저 넣으셔야 되는 게요, 버터예요. 대패 삼겹살 볶음이긴 해도요, 이렇게 버터가 들어가면 풍미가 살더라고요. 맨 밑에다가 이렇게 버터를 깔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손질했던 양파예요. 좀 얇고 가늘게 썰은 양파를 수북하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양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요, 맨 밑에다가 버터를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양파가 좀 들러붙거나 타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터, 그리고 풍미도 살려주고요. 이제 대패 삼겹살이에요. 저는 냉장으로 준비를 했는데 냉동을 사갖고 오셔도요, 냉장고 쪽에다가 한 1시간 정도만 녹여갖고 사용해 주셔도 돼요. 대패 삼겹살을 이렇게 사갖고 오시면요, 길이가 좀 길잖아요. 이렇게 넣고 돌려 담을 거예요. 반을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한 장을 넣고 이렇게 뺑 둘러갖고 돌려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작업만 해주셔도 굉장히 삼겹살을 좀 품위 있게 드실 수 있는 담음새가 돼요. 이렇게 담고 전체적으로 다 돌려 담고요, 맨 위에다가 소스를 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스 위에다가 쪽파하고 대파 썰어 놓은 걸 위에다가 붓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다 돌려 담았어요. 요 가운데다가 이제 양념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양념장은 전부 다 담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는 남겨 놓으세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양념장 만든 거를요 놔두고요, 3분의 1은 드시면서 볶으시면서 이 남아있는 3분의 1의 양념을 더 집어넣으시고 볶아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아까 제일 많이 공을 들이고 많이 썰어놨던 대파, 쪽파 또는 실파,
이걸 위에다가요 수북하게 얹어주세요. 이건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보기도 좋지만요 드시기도 좋아요. 맛도 있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쪽파 대파는요 또 볶으시면서 그때그때 보충해 가시면서 드시면 돼요. 대패 삼겹살 요리기는 해도요 이 대파, 쪽파가 메인이니까 좀 수북하게 얹어 주시고요. 또 드시면서 부족한 건 그때그때 남아있는 걸 보충해 가시면서 볶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담아지는 이 담음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 모시고 와갖고요 현장에서 바로 볶아 가면서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 맛있게 볶아주시기만 하면 이게 뭐야? 이거? 삼겹살이야? 대패 삼겹살인데 엄마 좀 두꺼운 거보다 좀 얇은 고기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손님상에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삼촌 놀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드린 적 있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 방법은 이렇게 먹는 거보다 조리 방법보다 이렇게 담음새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할까 하고서는 이게 옛날에 살치 왔을 때 구워 먹지 않고 이렇게 볶아 먹는 거 그거구나. 삼겹살. 맞아 대파 엄청 그때는 쪽파는 안 넣었었는데 오늘은 쪽파하고 대파하고 섞어갖고 쪽파도 실파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야 엄마 양념 있어? 양념도 했지. 그때도 삼촌 잘 먹었지. 지금 맛있다고들 하셨잖아. 이렇게 해갖고 파가 많이 들어가고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타지는 않아요. 절대 밑에 양파가 깔려 있었어 가지고요 절대 눌어붙거나 타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조금 더 맵게 드시려면 남아있는 양념장을 더 부어가지고선요 이렇게 자글자글 끓여가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먹어주기 싫었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먹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담는 담음새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촬영한 거야. 엄마 굉장히 이쁘지 않았었어? 이뻐. 지금도 이렇게 남과 들었을 때 음식 먹고 싶어. 이렇게 하고 이제 크고 길고 하니까 가위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주면 돼. 절대 눌러붙지 않으니까 다 자른 것 같아요. 기른 거는 조금 기른 것만 이렇게 해서 반 정도만 딱 자르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제 좀 먹자.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왔다. 더 이상 양념은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갖고요 여기다가 드시기 직전에요 남아있는 쪽파 대파를 더 뿌려주세요. 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요리예요. 이 요리는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돼지고기 두루치기하고 똑같은 거 같아.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돼지고기 두루치기랑 똑같아? 다 됐다. 이제 그래 약한 불에다가 넣으시고요 밑에 타지 않게 나중에 다 드시고 여기다 밥볶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자 불을 잠깐 끌게요. 저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덜어 드릴게요. 엄마 밥은 조금 펐어. 요 고기 많이 드시라고. 자 이렇게 드시고 또 드셔. 저도 좀 덜어갖고. 먹어? 드셔봐 엄마. 간은 어떤가? 싱거우면 양념장 어차피 고추장 해가지고서는 쌈 싸 드셔도 좋으니까 아니면 그 밥에다 비벼 드셔. 제육덮밥처럼. 자 어때 엄마? 맛있어? 금방 없어지네. 엄마 여기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고추장이 있으니까 이거 같이 싸서 드셔도 되고 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 대패 삼겹살의 장점이자 단점이 얇다 보니까 쉽게 빨리 익기는 해도요
굉장히 금방 바삭하게 되고 타버리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양파 때문에 절대 탈 일도 없고요. 좀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제육 볶음 아니면 두루치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파를 얹어서 드시는 거라서 훨씬 맛있어요. 파를 너무 근데 좀 맛있어요. 파를? 엄마가 먹어보니까 그래? 간이 딱 맞는다. 양념장 더 안 넣어도 되겠다. 그치 엄마? 맛있다. 엄마 밥에다가 비벼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요. 저는 청양고추 좋아하니까 이렇게 쓸어놨어요. 마늘도 이렇게 고추장을 살짝 발라가지고 양파도 맛있네. 맛있어. 양파가 더 맛있어. 이렇게 하셔갖고 드시면 돼요. 야, 응. 엄마 조금만 더 줘. 예, 알았어요. 엄마가 다 먹겠네. 아니야, 엄마 드시라고 한 건데 뭐. 자, 엄마. 됐어. 이게 대패 삼겹살에 뼈가 살짝 있으니까 그게 더 맛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치아 조심해. 이렇게 다 드시고요. 나중에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 밥 볶아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양념에 굉장히 맛있고 양념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셔갖고 양파에서 단맛이 충분히 빠져나와가지고요. 훨씬 더 감칠맛 나는 단맛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드셔보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예쁘게 담음하셔가지고 내주시면 또 바로 상 위에서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갖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주말에 한번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